자, 원자의 구조. 통합각대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더 히스토리로 좀 봅시다. 처음에 제시된 화학원에서 원자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을 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차이는 두 번째 뭔가 모이네,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자 자체를 그냥 발견한 정도였고요. 그 다음 이제 가운데 모인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원자 핵인데 가운데 뭐가 없어. 중성자가 아직 없던 상태. 그 다음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여기 원자 핵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안을 까보니까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보는 모형을 갖다가 톰슨 모형이라고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러더퍼드가 발견돼서 러더퍼드 모형.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모형? 보의 원자 모형.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견했는지를 좀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톰슨 모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전자를 발견했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자, 방정관이라는 걸 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로 보면 헷갈리고 이렇게 장치가 된 진공 방정관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방전이란 말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방전하고 좀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방전은 우리가 이제 전기가 다 새 나간 거를 얘기하잖아. 여기서 첫 번째 의미가 전지로부터 전류가 흐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전인데, 여기 장치에 대한 방전의 의미는 전기 통하지 않는 전련체가 강한 저기장 속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전류가 갑자기 흐르는데 어떤 조건에 하에서냐면, 보자.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게 고조남이라는 걸 갑자기 빵 하고 걸어주면 이게 방정관 속에 뭔가 흐르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빛을 볼 수 있대요. 이런 조건 하에서, 그죠? 그래서 이 세팅 자체가 일단 진공 방정관이고, 이 선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음극선이라 얘기할게요. 아직 전자를 발견하기 전이라서 명칭이 음극선. 오케이? 실제 지금 장치가 여기 보이죠, 요거. 요 형태가 실제로 이렇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자, 그럼 이제 음극선에 대해서 좀 성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지. 자, 고조담을 있으면 일단 음극선이 나타나기 쭉 생겼잖아, 그죠? 근데 첫 번째 그림 뭘 더해줬죠? 저기 갖다 댔지? 자석을 갖다 댔더니 지금 그림처럼 GIF처럼 자석을 갖다 댔더니 막 움직이네. 그럼 자석에 대해서 끌리고 밀어지고 이런 느낌이니까 자석을 갖게 했을 때 음극선이 휜다는 거죠. 이거는 판의 종류랑은 상관없고요.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자성이니까 S극, S극, N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하를 띠는 거라고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들의 어떤 모임에 의해서 S극, S극, N극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건 세부적인 내용이고,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떤 덩어리 그룹의 경향성에 따라 극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석을 갖다 냈을 때 자기장이 편화된단 말은 그 세부적으로 전자의 그룹의 배열 상태에 따라서 자석의 성질을 띌 수 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전하 때문인 거야, 전하 때문에. 오케이? 자, 두 번째 기억날까? 자, 딱 하는데 가운데에 좀 십자가라고 해야 되나? 뭐 X 표시된 거 했는데 그 뒤에 그대로 이렇게 그림자가 딱 생겼네. 그러면 이 말은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일단 똑바로 갔으니까 뒤에 딱 맞게 그림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얘는 직진한다고, 그림자가 뭐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곧바로 됐으니까 음극선은 직진성을 띈다. 그래서 그림자 얘기하면 성질 중 직진성. 자, 세 번째 그림은 바람개비네. 자, 음극선을 쏘았는데 바람개비 봤더니 나중에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래. 그러면 얘는 뭔가 쳤기 때문에 회전을 한 거잖아, 그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빨리 갔다. 이렇게 미세한 입자가 질량을 가진 입자가 툭 쳐서 저 바람개비가 돌아갔다. 이렇게. 그래서 입자는 알갱이를 건드렸으니까 회전했다 해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질량 가졌다. 자, 그래서 음극선 자석에 갖다 내 변화됐단 말은 전하를 띠는 거. 그 다음 얘는 직진성, 돌아갔다 질량을 가진 입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면
음극선이 어떤 전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아까 띈 거 흰 거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전기장을 추가로 갈아줘. 전기장은 여기에 옆에 지나가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성되게 전기장을 걸어주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휘었단 말은 이놈의 선은 음극선이 음전하를 띠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음극선에 전기장 안 걸어주면 직진했으니까 전기장 걸었을 때 휘어졌단 말이 전하를 띠는 거고, 플러스 쪽에 휘었으니까 음전하를 띠는 거다. 오케이. 방금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앞에 거 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음극선은 질량을 가졌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될 것 같아. 자, 했고 두 번째 그냥 뭐 내용상으로는 금속 종류에 상관없이 음극선은 원자의 구성 공통 입자다. 오케이. 금속을 어떤 것 중에 따라 상관없이 이 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 실험까지는 음극선이라 했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얘 음전하를 이제 전자라고 칭했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는 걸 밝혔고, 그림 한 번 더 복습.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네. 그림자가 나타났다. 어떤 성질? 성. 자석을 갖다 냈는데 휘었다. 전하를 띈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냐, 전기장을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여기 있네.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그거에 대해서 휘었다는 거죠. 조금 살짝 앞에다 있어서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은데,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었으니까 얘는 어떤 전하? 음전하다. 그 다음 마지막 바람개비를 연결하면 음극선이 툭 치고 얘가 돌아가면서 지나갔으니까 질량을 가진 하나의 입자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음극선이었죠. 그래서 음극선이 이 장치를 보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란 걸 우리가 밝혔고, 그래서 그러면 원자의 높은 전하 걸어줬을 때 추가적인 추측을 뭐 할 수 있냐면, 자, 만약 음극선 같은 음전하에 전자의 흐름이 있다면 반드시 뭔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할 텐데 하고, 정확하게 안 해놓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할 거야 하는데 대충 위치는 모르지만 수박씨처럼 퍼져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톰슨은 플러스 전하를 띤 물질에서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 있는, 자,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했다면 백설기 모델 이렇게 있었을 텐데, 미안. 저기 우리나라에서 안 발견했기 때문에 얘 모양, 플럼 푸딩 먹는 건데 플럼 푸딩 모양 같다고 이렇게 해서 플럼 푸딩 모형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겨 먹었을 거다라고 톰슨은 요까지 딱 제안. 되지? 쌤이 발견했으면 백설기 모델 한번 딱 돼. 그래서 톰슨 모형을 다른 말로 플럼 푸딩 모형이라고 하고, 그냥 플러스 전에 마이너스 전하가 흐트러져 있는 요 그림이 누구 모양이냐면 톰슨 모형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 돌톤의 원자설에서 요거 발견하고 나서 모형이 이제 톰슨 모형으로 일단 업데이트 됩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 자, 위에 거는 그냥 수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답만 체크할게요. 이 선은 음극선이죠. 음극선. 전자 발견하기 전에 그냥 음극선이라 얘기했고, 음극선 실험에서 전기장 걸어주니까 아까 그림상 플러스 극적으로 휘어졌다. 그래서 걔가 나중에 음극이라고 부른 거죠. 더 있나? 그리고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면 어떤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고, 마지막 부분에 이 입자는 원자의 구성 입자인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갈게요. 자, 1번 1.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전기장 걸어주면 플러스 쪽으로 휘었다. 방금 한 거네. 그러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다. 그죠? 서로 반대의 극이 있어야 인력으로 당기니까. 맞고, 2번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를 놓아두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 보아 얘는 어떤 성질이다. 질량이 아니고 그림자면 직진성. 바로 지나가니까 그림자면
직진성. 뭐야? 자, 그다음 3번.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 놓아두면 얘는 직진성이 아니라 뭐다? 질량을 가진 입자다. 그죠? 질량 가진 입자. 입자 알갱이여야지 툭 치고 툭 쳐야 돌아가니까. 그다음 X죠. 소리. 4번.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음극선이 휘어지는 것을 보아 음극선은 전하라는 것을 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석이긴 하나 자석의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은 그 전자, 음전화 같은 전하의 그룹에 의해서 나중에 NS극이 결정되니까 본질적으로는 전하다. 자, 그 다음 프린터상이 바로 다음 문제인가요? 자, 75, 1, 2번 같이 돼 있는 거네. 자, 그림만 같이 보면 음극선 발생 나부터가 그다. 전기장 걸어주면 휘겠죠? 이미 플러스로 휜다. 그러면 어떤 전화? 다는 바람개비 설치한다. 바람개비 돌아간다. 질량 가진 입자다. 지금 키워드 먼저 볼게요. 그 다음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장애물, 아까 플러스 같은 십자가 같은 장애물 설치하면 뒤에 그림자가 생겼죠. 이 그림자가 생긴다 의미는 어떤 성질? 직진성이다. 자, 1, 2번 풀어주세요. 자, 1에 좋다. 유찬이 몇 번 나왔어? 4번? 유성이는? 불고마 일로 와. 자, 더 이상 안 물을게. 4번 맞아요. 자, 봅시다. 기억 틀렸네 그러면. 자, 나에서 음극선은 자 얘가 우리는 음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지?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어야 얘가 음전화를 띠는 거니까 음극선이니까 됐죠? 되겠나? 니은 자 다에서 바람개비 설치한 것과 질량을 가진 입자가 툭 쳤기 때문에 회전하는 거 맞죠? 질량을 가진 입자가 툭 쳤어요. 그 다음 디귿 라에서 장애물의 그림자가 생긴다. 맞죠? 장애물 설치하면 직진선 때문에 그 뒷부분이 빛이 통과 못하니까 직진선으로 그림자 생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잘했고. 자 2번 정화. 네. 4번. 4번 유라는 했어? 아직 못했지? 오케이. 자 일단은 4번 맞아요. 자 봅시다. 자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 그럼 직진성 하면 뭐 떠올라라? 그림자. 그럼 그림자가 여기 미안 나를 봐야 되죠. 나가 이거 다가 라가 그림자죠, 그죠? 라가 그림자. 그래서 얘는 지금 그림자 됐고. 니은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는 전기장 걸어줬을 때 플러스 쪽으로 휘어진다. 요거죠. 그러면 아까 나에서 전기장이 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에서 전기장 요거 니은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 헷갈리면 안 돼요. 배치할 때 이거 연결한 거. 자, 디귿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는 뭐 떠올리면 된다? 바람개비가 툭 쳤다. 바람개비 관련된 게 다잖아. 그럼 다가 디귿인 거 맞네요. 오케이? 전기장이랑 또 보면서 그냥 복습합시다. 자, 음극선은 무슨 전화? 양전화, 음전화? 음전화를 띈다. 그냥 복습하자고. 그 다음 음극선은 직진성 해서 볼 수 있고 그림자 생기는 거. 여기 보면 이 모양의 뒤편에 그림자 생겼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바람개비니까 뭐를 가진 입자다? 질량을 가진 입자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니까 툭 쳤기 때문에 바람개비 돌아간다. 자, 그 다음 결론. 자,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질량을 갖는 입자로서 입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공통적인 입자인 뭐다? 나중에 전자라고 밝혀진다. 오케이. 이거는 됐고요. 자, 다음 갑시다. 자, 톰슨 끝나고 이제 러더포드 얘기할 텐데, 자, 말이 어렵네.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그럼 알파 입자가 뭔 줄 알아야지. 그래서 보면, 자, 헬륨은 수헬에서 2 생각하면 되지. 통합과학에서도 지구 파트 할 때, 우주 파트 할 때, 헬륨.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각각 다 2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알파 입자가 생소한데 헬륨에서 온 거예요. 헬륨에서 전자를 벗겨낸 상태. 요 헬륨의 원자 핵
형태인 게 그냥 알파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되지? 그럼 알파 입자는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전화? 양전. 누가 중성화됐어? 자, 양전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성자랑 양성자 같이 봐도 양의 전화죠, 그죠? 그래서 헬륨 원자에서 전자를 제외한 게 헬륨 원자 핵이고 이거를 그냥 알파 입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험 장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 입자. 여기서 알파 입자를 탕 쏘아서 금속박에 딱 비쳤을 때 통과하는 그 선의 모양, 그걸 보면서 할 텐데, 자 봅시다. 그대로 봅시다. 형광 스크린을 설치하고, 여기에 요 둘레로 싼 게 형광 스크린이래. 그 다음 알파 입자 발생 장치, 요게 알파 입자 발생하는 장치인가 봐. 그래서 금박에다가 스윙 하고 쏘면 요렇게 튕겨가겠죠. 그때 입자의 진로를 한번 알아보겠다. 자, 그래서 알파 입자가 지금 직진으로 다 통과한 게 아니고 조금씩 막 어떤 게 있죠. 이런 부분 휘거나 튕겨나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일단 진로는 튀거나 휘거나 튕겨나간다. 자, 미리 조금 전제 조건을 봅시다. 전자는 아주 작다는 거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사실은 그 질량 계산할 때, 원자의 질량 계산할 때 전자는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의 0으로 취급합니다. 그만큼 전자는 매우 작아.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거의 없다고 간주할게. 그러면 다시 보면 헬륨 원자핵이 요 금박, 그죠? 금박 전자보다, 금박이 엄청 얇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금박 전자보다 헬륨 원자핵이 약 7,300배 무겁대요. 그러면 이제 거의 안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지나가니까 거의 그냥 직진할 경우가 많겠지. 아직 내부는 설명 안 했고. 그래서 금박 통과 시에 금박 내의 가벼운 전자는 크게 알파 입자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전자가 있어도 얘 엄청 가볍고 질량이 가벼운 놈이니까, 거의 0인 놈이니까 무거운 놈이 지나가면 옆에 퉁 치고, 덩치 큰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데 빼빼 많은 사람 치면 빼빼 많은 사람은 거의 영향을 안 주죠. 덩치 큰 사람은 앞으로 쭉 지나갈 수 있잖아. 그런 맥락이야. 그래서 알파 입자 흐름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다. 자, 약간 뭐 이거는 참고하고. 그래서 러더포드가 생각하기에 거의 다 직진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한 거죠. 방금 이 모형은 톰슨 모형으로 일단 생각한 거. 됐죠? 예. 알파 입자는 덩치 크고 질량이 무거워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톰슨 원자 모형이 옳다면 전자에 비해 질량이 매우 큰 알파 입자가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거란 말이죠. 왜? 무거운 사람이 빨리 뛰면 옆에 가벼운 사람 있으나마나 알아서 튕겨나오고 그냥 앞으로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대부분 알파 입자는 금 원자를 그대로 통과하면서 약간 정도만 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라. 실제는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어떻다? 휘어봤자 뭐 미세한 어떤 내부 조건에서 살짝 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튕기는 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죠. 자, 봅시다. 그래서 튕기는 게 실제로 선생님 조사해보니까, 체크해보니까 8,000번에 한 번꼴로 튕기긴 튕기더라.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직진하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왜냐면 튕긴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튕긴 상대적인 그 알파 입자의 양성자처럼 플러스 청력으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무거운 놈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튕겨 나갔으니까 아마 많은 공간이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했고, 튕기는 알파 입자의 실험은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입자를 튕길 만큼 큰 양전화 같이, 맞죠? 플러스면 밀어내는 힘이니까 양전화를 밀어내는 어떤 밀집된 입자가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핵의 존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비교해 보면, 축구 경기장이 원자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축구공이 원자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축구 경기장의 원자핵이면 충분히 지나가도 직진하다가 이게 사이는 원자핵을 튕기면 이제 날아갈 수 있겠지. 그래서 8,000번에 한 번꼴로 나타났고, 그리고 플러스 전환 알파 입자가 원자핵과 가까이 지나가면 원자핵이 플러스 전환이 삼아 이제 반발돼서 튕겨 나갔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추측이네.
가운데 뭔가 똑같은 청력을 일으키는 똑같은 플러스 전하가 있을 거다. 두 번째, 대부분이 직진했단 말은 큰 빈 공간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톰슨 모형은 요랬지만 러더퍼드는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게 됐어. 톰슨, 러더퍼드 가운데 뭐 원자핵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똑같은 헬륨 원자핵처럼 플러스 전하, 원자핵도 플러스 전하를 띠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좀 이따 한번 실수하나 보자. 자, 원자핵이라는 덩어리 겉모습만 발견한 거지 내부 구조는 아직 모르는 상태야. 즉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까지는 발견 못했다고. 그냥 원자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이제 최종적으로 제시합니다.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덩어리가 아까 튕겨낼 만큼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대부분이 지나갔으니까 공간이 빈 공간이 꽤 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마지막으로 전자는 아마 그냥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정도로 대충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 무슨 모형이다? 러더퍼드가 실험했으니까 러더퍼드 모형. 러더퍼드의 실험 이름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오케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누가 했다? 오케이. 자, 요거는 뭐 지시돼 있는데 잠시만요. 자, 요 부분은 일부러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제시만 해놓고 중간에 이제 책에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관련 내용 문제 나오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일로 갑시다. 자, 프린트 15페이지고 책은 69페이지. 아까 개념 확인 문제. 이 부분 지금 풀어봅시다. 자, 5번부터 일단 채워볼게요. 자,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매우 좁은 공간이 원자에서 요 중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좁은 가면 얘는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자, 원자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가운데 부분은 원자핵이 존재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오케이? 자, 7번. 누구의 원자 모형이 플러스 전하 띠는 물질에 마이너스 전하가 띄엄띄엄 박혀있는 플럼 푸딩 모형. 누구? 톰슨의 원자 모형. 자, 밑에는 플러스 전하를 중심에 플러스 전하 있고 마이너스 전자가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누구죠? 누구 모양? 사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에서 나온 원자 모양. 9번 또 있나? 자, 9번은 사실 뒤에서 할 테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대요. 그냥 합시다. 원자 핵을 안을 까보면 그 구성 입자 중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걸 무슨 자라 한다? 오케이, 양성자. 그 다음 원자에게 전하를 띠지 않는 놈은 미리 알고 있지만 중성자. 그지? 알고 있어서 그냥 적읍시다. 자, 이번에 1번.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는 대부분 빈 공간을 통과했을 때 어떻다? 직진한다. 그럼 대부분 직진한 형태가 A가 직진한 형태죠. A. 그 다음 2번. 원자의 구성 입자 중 알파 입자가 C 위치에 발견되는 원인은 뭐 때문이다? 같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자, 가는 누구? 톰슨 모형의 톰슨. 과학자만 쓰라 했으니까 나는 러더퍼드. 그러면 뭐요? 각 모형을 제안한 근거가 되는 원자, 최종 제안하고 있는 거는 톰슨은 뭘 발견? 전자. 그 다음 러더퍼드는 원자핵.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부터 봅시다.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고 뭐 발견한 거? 가운데 원자핵을 발견한 거. 누가? 러더퍼드. 자,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은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가운데에 뭐가 있다? 중심에는 아마 원자핵이 있다. 전화 물어보면 그때 플러스를 얘기하면 돼. 자, 그래서 니은은 원자핵은 플러스 전화 맞죠? 그래서 튕긴 거잖아, 그죠? 반발력. 자, 디귿.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 이루어져 있다. 아직까지 모른다. 원자핵까지만 것만 안다.
겉에 그냥 플러스 띈다는 거. 가운데 중심에 조심하세요. 자, 4번.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원자 모형 누구지?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 뭐야? 이거 원자 핵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지 이 문제? 그래서 얘는 러더퍼드, 얘는 톰슨. 기억은 돌턴이겠죠. 아까 얘기한 네. 동그라미만 나온다. 자, 5번. 자, 요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얘가 뭐죠? 양성자 주면서 사실 이제 질량수도, 그러니까 양성자 주인데 양성자가 개수가 많다 적다 이건 줄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요 말은 AU 금에는 약 79라는 양성자가 그만큼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다음 알루미늄은 13개만큼. 그러면 누가 양성자가 많다? 그럼 금이 많단 말은 금의 가운데 원자 핵에서 튕길 수 있는 힘이 썼어요. 더 세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금. 그럼 이게 금이 모형이라면 이게 가장 그냥 굳이 비교하면 이제 양성자 개수 작으니까 이렇게 할게. 그러면 원자핵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양성자도 많으니까 튕길 수 있는 힘이 더 크고 얘는 양성자가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적으니까 오히려 직진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덜 튕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래서 덜 튕기는 거야 아니면 그 각도가 확률이, 약간 그러니까 덜. 확률이 적겠죠. 튕길 수 있는 확률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과하는 수랑 통과하는 여기 입자라면 통과 입자수 그다음 휘는 입자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답지도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땅땅 한 다음에 금 알루미늄 그지? 휘는 입자수도 거꾸로 했네. 미안. 거꾸로 했어요. 통과는 알루미늄이 더 많이 하겠죠. 덜 튕기니까. 그 다음 휘는 입자수는 금이 더 많이 튕길 수 있겠죠. 요렇게 정리하면 대충 맥락이 맞겠다. 그죠? 자, 6번은 있어요? 없는데. 진짜 잠깐만 봅시다. 자, 6번 그림만 보고 분석 읽다면 가는 뭐죠? 음극선 실험 맞죠? 그러니까 음극선 실험은 뭘 발견한 거다? 전자라는 키워드를 잡으면 될 것 같고 나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얘는 원자 핵을 발견한 거고 플러스 전하까지는 되는데 양성자 중성자는 아직 모른다. 나머지 기타 성질은 이제 보기에 맞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방금 얘기한 게 A가 입자 A는 전자고 입자 B는 원자 핵이네. 오케이. 자, 볼게요. 기억. 원자에서 A와 B의 수는 같다. 자, 근데 잘 보면 A는 전자니까 우리가 전자 몇 개를 카운트할 수 있지. 근데 B는 양성자가 아니고 원자 핵이잖아요. 그죠? 덩어리를 아는 거지 안에 세부적인 개수를 여기까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지?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헬륨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헬륨은 전자 두 개에 이 구조라는 거를 우리는 통합과학 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그냥 A고 얘가 B인. 그럼 A는 두 개지만 B가 몇 개고 뭔지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 다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B는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니은 A는 나의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죠? 나는 지금 알파 입자 플러스 전하 해서 튕긴 거는 가운데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라는 것만 체크한 거지. 자, 근데 A는 전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영향 주지 않는 거 맞죠? 다시 얘기하면 A는 전자. 근데 나의 실험은 원자핵의 어떤 전하, 마이너스의 전자가 아니고 플러스인 양전하 정도만 체크하지 음전하에 대해서는 실험을 한 건 아니에요. 플러스를 튕겨서 튕겨 나가는 거니까 반발력 양전하만 체크한 거지. 자, 디귿 B는 원자의 대부분 공간을 차지한다. 자, B는 어디 있다? 요 가운데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얘가 축구장이라면 얘는 축구공이라고. 그러니까 B는 거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거죠. 가운데 쪼매나게 있는 거. 다시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 2번이겠다. 자, 됐고요. 자, 이거는 복수. 자,
그림 보면 모양 이름인지 알겠지? 그 다음 이거 채워봅시다. 자 4번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있는 놈 얘는 원자 핵. 맞지? 그리고 원자 핵 주위에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놈을 뭐라고 칭한다? 전자가 막 운동하고 있다. 여기 지금 이 뒤에 막 물결 뭐 속도 표시 같이 물결 같이 잘 보면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표시, 운동한다는 표시. 됐고, 자 이제 대표자로 프린트했다. 자 72페이지. 자 복습입니다. 자 가 음극선 실험. 나는 알파 입자산란 실험. 음극선은 전자를 발견한 거고 알파 입자는 원자 핵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1번 얘기해버렸네. 자 1번의 답을 쌤 방금 적었습니다. 그 다음 2번이랑 3번 좀 해주세요. 자 1번은 저 위에 적힌 대로 가나 전자 원자 핵 다 적어서 생략하고 2번 뭐야? 자 톰슨 누구지? 어떤 거지? 디귿. 러더퍼드는 리을 아닙니다. 그죠? 그냥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 정도. 자, 그 다음, 3의 1. 가의 첫 번째 실험에서, 음극선 실험에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거. 우리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 전하. 2번. 가의 두 번째 실험에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두 번째가 지금 바람개비. 그죠? 그러면 질량을 가진 입자가 툭 쳤기 때문이니까, 음극선은 질량 가진 입자 흐름 맞습니다. 오케이. 자, 3번. 가에서 발견된 입자는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한다. 자, 가에서 발견된 거는 얘는 지금 뭐죠? 전자는 쌤이 너무 가벼워서 질량으로 거의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죠? 대부분이 아니라 입자의 전자죠. 전자는 질량이 거의 0이다. 완전 0은 아니고. 그래서 X. 자, 4번. 나에서 발견된 입자는 원자핵은 양전하죠, 그죠? 플러스 전하 땡. 5번 나에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맞죠? 이렇게 왜 이렇게 땅 찍힌 모델이니까 대부분 빈 공간 맞지?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양성자 발견. 자 미리 얘기하면 골드슈타인이 뭐 음극성처럼 양극성이라는 걸 발견했대.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 러더퍼드는 다시 또 해서 양성자를 얘기하게 됩니다.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만 처음에 원자 핵을 얘기했지만 나중에 다시 양성자를 얘기합니다. 자 양극선부터 봅시다. 음극선이 있으니까 양극선이 있겠지. 자 골드슈타인, 골드스타인 둘 다 맞아요. 자 진공 방정간에 미리 얘기할게요. 수소 기체라는 거를 좀 뿌려요. 그리고 이제 살펴볼 텐데 자 모니터에 차례대로 봅시다. 그림 보면 헷갈리니까. 자 방정간 내에서 자 소량의 수소 기체를 포함해서 똑같이 전압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빵 하고 음극선처럼 음극선을 쏠게요. 자 음극선 쏘는데 자, 고전압을 가했죠. 그러면 이게 조심해야 되게 앞에 그림이랑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마 바뀌어 그려져 있을 거야. 여기 원래 그림이지. 음극선 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그림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제 반대로 그려져 있다고. 그래서 음극선은 이렇게 그리겠죠 일단. 음극선. 근데 안에 후춧가루 같이 수소가루가 수소 기체를 뿌려놨어요. 그럼 이제 어떤 변화 있는지를 이제 볼 텐데, 자 음극선이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수소가 막 이렇게 흩뿌려져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내가 막 저 음극선이 뭐죠? 이거 밑에 띄어버렸네. 밑에 다시 볼게. 밑에 먼저 자 전압을 가려주면 음극선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수소를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소 건드리면서 수소도 플러스 사실 전자도 가지고 있죠. 그죠? 수소가 가운데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잖아. 근데 빵 치면서 수소의 전자가 뛰쳐져 나가면서 수소의 원자핵이 플러스잖아. 그게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쌤 말 이해돼요? 자 다시 처음 상태는 음극선이 플러스에서 다시 보여줄게요. 음극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지나가는데 중간에 있는 수소를 막 건드려요. 어깨치기예요, 어깨치기. 그러면 전자 가지고 있던 게 수소가 전자를 팡 하고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소는 전자가 없으니까 양전화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 흐름이 양극선이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있던 수소 이제
전자를 놓게 된 수소의 이온의 양전하가 빛을 내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요 방향이죠. 그림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이 선을 우리는 양극선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죠? 애니메이션 다시 보면 돼요. 자, 다시 순서대로 1번 음극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이동하면 수소 기체를 소위 말하는 어깨치기를 한다. 됐죠? 그러면 전자를 가지고 있던 수소가 하면서 전자를 떨구니까 이 수소는 양전하가 되죠. 그럼 양전하가 되는 순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아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요 흐름 양전하의 양성자 흐름이 양극선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런 뉘앙스겠다. 자, 얘는 무슨 선? 양극선. 결과만 나타낸 거. 오케이. 자, 여기서 플러스 인은 이제 전자가 없는 상태라서 플러스 표시로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소량의 수소 기체를 진공 방전관에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수소 원자에서 음극선 때문에 어깨치기 되면서 수소의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 그때 수소는 수소 양이온이 되겠죠, 그죠? 수소 양이온을 수소 원자액이라고 얘기할게요. 수소 원자액은 양전하가 되니까 어느 극에서 어느 극?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얘가 양극선이 되겠다. 흐름을 이해하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입자의 흐름이 이제 양극선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발견했죠. 아직까지는 양성자라고 칭하지 않고 양극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양극선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인 양성자라고 혹은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수소 원자핵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드슈타인까지는 양극선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러더퍼드가 좀 지나서 시대적인 흐름에 지나서 나중에 똑같은 놈인데 얘를 그냥 수소 원자핵 또는 양성자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오케이. 골드슈타인이 뭘 발견했다? 양극선. 그 이후에 러더퍼드가 똑같은 놈을 이제 양성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음극선은 누가 발견했대? 톰슨. 오케이. 그래서 사람 이름하고 뭘 발견했는지가 이제 매칭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러더퍼드 다시 이제 양성자 했으니까 뭐 마지막 남았어. 중성자 봅시다. 자, 러더퍼드가 이제 질량을 좀 체크해요. 질량. 저는 여기서 전하량 먼저 체크하고 질량. 전하량 체크하면 양성자가 지금 뭐냐? 미안. 헬륨이죠. 잠깐만. 수소 대비 양성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2배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질량을 대봤더니 질량도 똑같이 2배가 아니고 뭐다? 갑자기 4배가 됐어. 멍니 뭐냐고 이거 이상하잖아. 전하량이 2배면 질량도 2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얘가 전하량을 재봤더니 만약에 전자가 2개야. 근데 얘는 아마 이제 안에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전하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수소는 어떻죠? 수소는 이제 하나씩이니까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근데 얘는 전자 2개, 모르겠지만 플러스도 2개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량이 2배일 거라 예측해서 했는데 질량이 똑같이 2배가 아니고 갑자기 질량은 4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다? 저 안에 뭔가 있다. 근데 전하량은 그대로니까 뭐다? 전하를 띄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근데 질량이 4배란 말은 원래 2배 된데 4배란 말은 2배가 더 뭐 딴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다? 여기 우리가 의심이 알고 있는 중성자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헬륨 원자는 요 정도로만 일단 추리했는데 그죠? 뭔가 질량에 영향을 끼친 놈이 다른 놈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전하량은 2배니까 분명히 수소 대비 2배니까 그냥 2개라는 거예요. 2개 이렇게 돼야 되는 끝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질량은 웬 4배? 그러면 여기에 뭔가 두 덩어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요렇게 식으로 이제 발견을
그래서 예측을 한 거고 얘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중성자라고 부른다. 누가? 러더퍼드가. 오케이. 자, 예측입니다. 자, 그 다음 실제로 최종적으로 발견한 사람은 체드윅입니다. 체드윅. 그럼 여기 책에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또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우리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장치로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실험 장치를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알파 입자 아니고 베릴륨 원자핵 박판에다가 한대요. 책에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볼까? 개념 컨셉으로 보면 베릴륨 원자핵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게요. 금속판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입자를 텅텅텅 하면서 이제 쏘게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 이를 통과하면서 뭔가 입자들이 지나가는데 전기를 걸어줘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하가 있다 없다? 전하가 없는 놈이지. 그지? 이게 사실은 뭐다? 중성자 얘기하는 실험. 그래서 베릴륨 원자의 박판에 알파 입자 충돌시켰을 때 전기장을 가해도 변하지 않았단 말은 전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얘기할 중성자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파라핀 뭐 이거 잠깐 친 거고. 그래서 러더포드의 예측을 누가 발견했다?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했다. 자, 그래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는 이 실험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용해도 전하를 안 띄어서 그냥 안 휘었죠. 그래서 얘를 중성자라고 얘기하고 쟤를 왜 가렸을까? 그리고 밑에 그래서 중성자는 방금 앞에서 얘기한 전자, 양성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중에 누가 제일 늦게 발견했다? 중성자가 가장 늦게 발견한 거다. 그래서 중성자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원자핵의 질량을 설명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 그림 그냥 설명하는 거고, 요는 그냥 요 가운데가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 질량이 중성자 발견으로 설명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체드윅까지 나오고 나면 원자핵은 원자핵이 아니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될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복습. 전자 실험은 뭐예요? 원자핵. 양성자. 왜 양극선? 골든슈타인. 이게 좀 실험이네. 그제?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발견한 거고, 중성자는 결과까지 생각합시다. 그냥. 베릴륨 알파 입자. 베릴륨 알파 입자에 충돌시키는 거. 자, 반대. 음극선 실험. 어떤 입자? 전자. 전자. 알파 입자. 가운데 있는 원자핵. 원자핵. 양극선 실험은 양성자. 베릴륨 알파 입자는 중성자. 이게 다 문제죠. 그죠? 복습할 때 복습 안 할 거지만 복습할 때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개념 확인. 4, 5. 요거는 위 아까 미리 해서 플러스 전하는 양성자, 전하 띄지 않는 거는 중성자였어요. 자, 그리고 4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4.1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어, 즉 전자가 없는 상태, 양극선을 이루고, 이 양극선은 나중에 뭐지요? 이게 양성자인가? 입자니까 무슨 자? 2번 음극선을 이루며 마이너스 전하 전자. 자, 3번 정기적으로 중성이며 가장 늦게 발견 중성자. 자, 오케이. 5번 하나씩 쳐봅시다. 러더퍼드는 바로 뭘 발견했다? 알파 입자에서 원자핵이라는 덩어리 형태만 발견했다. 톰스는 음극선에서 이제 전자 발견한 거고, 체드윅은 베릴륨 원자핵 알파 입자 중성자. 되겠죠? 계속 갑시다. 이전 교재 자료 모니터 봅시다. 있어? 쌤이 프린트를 보고 갔지. 자, 그럼 7번부터 프린트 한번 풀어봐봐. 자, 그래서 이제 가나다라 일단 채우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기억. 가는 즉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질량 가지고 맞죠? 당연히. 자, 질량이 거의 없다지 질량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조심해야 돼요. 자, 니은 다는 뭐예요? 원자핵.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죠? 그래서 나가 뭐야? 나가 어디 갔어? 양성자고 라가 중성자죠. 그러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쳐서 우리는 원자핵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 다 얘기했기 때문에 원자핵이 최종 상태를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 자, 그 다음 디귿. 가장 늦게 발견한 건 누구다? 중성자인 원자핵 맞습니다. 그래서 기운,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고, 니은은 원자핵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지금 라까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끝난 거 아니고요. 자, 이거 프린터 혹시 있나요? 자, 1번에 지금 요거 가나만 조건을 해니까 전하를 띈다는 건 여기에 전기장을 이렇게 흐르게 맞죠? 가해주면 전기장 어디 있어? 기억이네 그러면? 그럼 기억. 자, 그 다음 질량 가진 입자는 뭐죠? 알갱이가 바람개비를 툭 쳤을 때, 그죠? 바람개비 어디 갔어? 디귿이네. 그러면 기억 디귿 2번으로 나왔나요? 네. 그래서 자, 니은은 장애물 설치하는 거는 뒤에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기냐? 그림자 얘기하고 얘는 무슨 성질? 직진성. 오케이. 자, 2번. 자, 가는 그대로 음극선 실험이라고 적혀져 있고 얘는 알파 입자. 그러면 음극선은 어떤 입자? 전자고 알파 입자는 원자핵. 양성자 아니고 원자핵. 오케이. 나머지는 한번 보자. 2번이니까 기억. 질량은 누가 무겁다? 당연히 A가 B보다 작은 거 맞죠? 전자가 작은 거 맞죠? 원자핵이 상대적으로 맞죠? 니은 A와 B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전하가 반대냐를 물어본 거죠. A는 전자니까 음전하, B는 원자핵이지만 양전하 알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니까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맞고. 디귿. 나에서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는 대부분 A를 지나는데 가끔씩 BC 같이 튕길 수도 있다. 오케이? 왜 튕긴다? 이거를 전기적인 반발력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전기적 반발력. 둘 다 양전하니까, 그지? 그래서 왜? B, C는 왜 하면 전기적 반발력 하고 플러스 전하. 갈로 해서 그냥 플러스 전하끼리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거니까. 기억 니은인가요? 이게 아이고 뭐야? A 맞죠? 오케이. 이게 5번 되겠습니다. 12분. 자, 마지막이네. 마지막 맞지? 이거는 뭐 안 되네. 이거는 빨간 거 유무에서 원자핵 유무 마치겠습니다.